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 김준입니다. 정말 비상한 상황입니다. 계엄령을 발동시켰을 때 그때도 비상한 상황이었지만요. 지금은 그것보다 더 위중한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언론사 헤드라인, 특히 조선일보 헤드라인을 제가 보고 있는데요. 한동훈 윤 대통령 조속한 직무집행정지 필요하다. 직무집행정지가 뭐겠습니까? 대통령 권한을 정지시키는 겁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사실상 탄핵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법원에서 만일에 대통령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를 인용해버리면은 대통령은 뭐 대통령 역할을 못합니다. 가만히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다른 어떤 법적 그 수단을 통해서 해소되지 않는 한 대통령은 그냥 백기투항된 무장 해지된 상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가 하면 조경태가요, 윤석열을 탄핵하자라고 지금 떠들었습니다. 여당 의원 중에 처음으로 이제 공개적으로 탄핵을 찬성한 인물이 나왔다. 저는 몇 명 더 나올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요게 8명을 넘기는 순간 이제 대통령은 탄핵되겠죠. 근데 8명을 넘길 것인가? 지금으로서는 판단하기가 조금 쉽지 않습니다. 좀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과정에 있습니다. 어떤 과정에. 그런가 하면요, 한동훈의 이 대통령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이건 사실상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이야기인데요. 자, 이렇게 되면요, 이 한동훈을 일러서 제2의 유승민 이런 말 하는데요. 그거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유승민보다 더 쓰레기예요. 이 한동훈은. 이준석에 가깝습니다. 이준석에. 유승민은 사람이 젊잖아요, 사실은. 대통령에 대해서 혹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을 해서 그렇지, 사람 자체는, 인성 자체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젠틀맨 맞고요. 조금 이렇게 무겁다라고 느껴질 수가 있어요.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한동훈 이준석과는 결이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배신자 낙인이 찍혔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한동훈 이준석과 비교하는 것은 신뢰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김무성도 또 그래요. 김무성 또한요, 사람은 묵직하잖아요, 사실은. 자, 그들과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들과는. 당시에는 그들 나름으로 생각이 있었어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더라도 탄핵을 시키려고 하지 않았죠. 처음에는 하야를 시키려고 했죠. 하야를.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그대로 이렇게 살려주려고 했는데, 당시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판단하기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더라도 헌재가 아마 기각할 것이다라고 판단했잖아요. 그런데도 놀랍게도 헌재가 그걸 인용해버렸다. 8대 0으로. 근데 그때 당시 이제 청와대가 하나 간과했던 게, 민심이 한쪽으로 다 넘어가 버리면 헌재고 뭐고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대법원이고 뭐고 믿을 수가 없어요. 법은 그때 무의미해집니다. 민심이라고 하는 것도요, 적어도 한 30% 정도의 지지가 있을 때는 괜찮은데, 대통령 지지율이 4%, 5% 이렇게 되면 그건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민심이 한쪽으로 완전히 이제 쏠렸다라고 생각하면은, 뭐 헌법재판소가 되든 뭐 법원이 되든 판사들도 재판관들도요, 마음대로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결국에는 그 민심 따라 다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는 게 이제 민심 독재, 여론 독재인데요. 자유민주주의, 민주주의가 심화되면 나타나는 게 바로 그 여론 독재입니다. 미국이고 뭐 유럽이고 전부 선진국들이 지금 살아있는 유일한 권력은 여론이거든요. 여론. 여론을 어느 쪽이 쥐느냐,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누가 더 총을 많이 갖고 있느냐, 누가 더 칼을 잘 쓰느냐, 이런 싸움이 아니에요. 여론을 누가 움직이느냐, 여론을 누가 끌고 가느냐, 이 싸움이거든. 그래서 자기 유력한 대선 주자들도 여론 지지율이 높은 사람 쪽으로 다 몰려가잖아요. 그쪽으로 세력이 몰려가고 모든 이제 정치인들이 그쪽으로 다 빨려 들어간다고요. 자, 그런 상황인데요. 저는 이번에 이 상황 속에서 분명히 저들이 이제 탄핵 정족수를 채울 가능성이 있다라고 믿는 것 같아요. 이재명이가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주권자 생명을 위협하는 윤 대통령, 빠른 시일 내에 직무 정지를 하자. 이게 사실은 한동훈보다 먼저 나온 이야기입니다. 한동훈보다. 그렇게 나가자마자 한동훈이가 바로 받은 겁니다. 이재명하고 둘은 짜고 쳤다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재명하고 둘이 벌써 대통령이 발동시켰을 때 국회에서 둘이 만나서 악수하는 사진이 있었죠, 그거? 그때 벌써 둘은요, 뭐 이심전심 통했다라고 생각하고요. 일단은 공동의 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딱 이렇게 설정해놓고 양쪽에서 다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탄핵 정족수를 채울 수 있으면은 한동훈과 전격적으로 손을 잡고 윤 대통령을 일단 제거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대선을 치르겠죠. 그때
이재명이가 대통령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겠죠. 한동훈은 그 계산까지 했을 겁니다. 지더라도 좋다. 현재 야당이 되더라도 야당 대표로서 남겠다. 그러면 차기는 아닐지 몰라도 차차기에는 자기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일찍이 이런 이야기를 한번 했더니 그때 비판을 많이 받았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돌아가는 게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한동훈은요, 짧은 그림만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그림. 어차피 이번 상황 속에서 이재명을 잡는 것도 만만치 않고 사법 리스크라고 합니다만 이제 겨우 1심 2개가 끝났거든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떻게 시간이 걸릴지 얼마나 걸릴지 알 수가 없다고. 이런 속에서 일단 이재명에게 허용을 해준다. 그런데 그 다음은 나다 이런 거죠. 나다. 한동훈 나름으로 장기 포석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동훈 뒤에는 제가 자주 이야기합니다만 조중동 같은 이런 보수 거대 미디어가 지금 딱 버티고 있습니다. 한동훈을 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령 이재명이가 정권을 잡는다 하더라도 완전히 죽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이쪽 보수 지형에 큰 기둥들은 살아있다. 조중동도 살고 한동훈도 살고 이런 식이죠. 다만 박근혜를 죽인 것처럼 윤석열만 죽이면 되는 거예요. 딱 그들이 노리는 게 바로 이겁니다. 자, 아무튼요, 이재명이가 주권자 생명 위협하는 대통령이다. 빠른 시일 내에 직무 정지하자.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탄핵을 해서 탄핵이 되면 더 좋지만 직무 정지해버리면 이거 자체가 탄핵이에요. 대통령 노릇을 못합니다. 한동훈이 바로 받아가지고 윤 대통령 조속한 직무 집행 정지 필요하다라고 충격적인 주장을 했습니다. 와, 이건 등에 칼 꽂는 정도가 아니고요. 한동훈이 본색이 나온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완전히 제2 유승민, 제2 김무성의 길을 간다라고 합니다만 그것보다도 더 질이 나쁩니다. 정말 쓰레기 중에 상쓰레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원래 이렇게 정치권에 들어오면 안 되는 사람 같은데 어쨌거나 들어와서 그 짧은 이미지 사람을 속인 겁니다. 세상을 속였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을 지금 지지하는 사람들은요, 이런 정치적 내막을 모르거나 그냥 겉모습만 보고 좋아하는 사람들이지, 겉모습만. 그게 겉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속은 모르는 거야.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르는 거거든. 근데 거기에 지금 뿅 가가지고 한동훈이 마치 최고의 그냥 정치인이 될 수 있는 자질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믿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 외모가 모든 걸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외모도 너무도 그게 조작된 왜곡된 외모 아닙니까? 아무튼 그런 상황입니다. 자, 지금 비상한 상황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이런 분들이 발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분명하게 여기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야 돼요. 한동훈 같은 저런 노선을 지지할 리가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그 두 원로가 사실은 어떤 발언을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김문수 장관이 이제 드디어 발언을 했던데요. 기자가 물었죠. 그런데 이게 이제 계엄 선포할 때는요, 의결할 때는 김문수를 부르지 않았대요. 대통령이. 대통령실에서. 근데 그때 부랴부랴 갔던 사람들은 명문도 모르고 갔다가 이제 결국 그렇게 됐고, 해제할 때는 갔대요. 해제할 때는. 근데 김문수 장관에 대한 배려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용산에서. 그런데 달리 보면요, 또 김문수 나름으로 어떤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용산에서 또 이렇게 파악했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김문수 발언은 이런 거죠. 대통령이 계엄을 지금 발동시키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어떤 나름의 절박한 사정이 있었다. 계엄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처지였다. 계엄이 아니고서는 달리 방법이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요. 계엄이 이게 위헌적이다라고 하는 조규형 복지부 장관의 그런 발언이 있었다. 김문수 장관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질문하니까 나는 생각이 다르다.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고요. 역시 김문수입니다. 지금 말이죠. 한동훈을 대항할 수 있는, 한동훈을 대체할 수 있는 카드는 김문수밖에 없어요. 원희룡도 이렇게 강하게 못 나갑니다. 원희룡도 대통령과 완전히 일심동체처럼 되기 힘들어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보였을 뿐이지. 왜냐하면 원희룡도 사실은요, 이 중도파예요, 중도파. 정말 선명한 어떤 우파, 어떤 그런 마인드를 갖고 내 목에 칼이 돌아도, 이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신과 강단, 그러면서 능력과 스펙, 경력이죠. 그리고 지나온 이야기, 서사를 가진 인물은 제가 볼 때 현역 정치인들, 장관들 중에는요, 김문수가 유일해요. 그 외에는 다른 카드가 없습니다.
만일에 그게 아니라면 김용현 장관 이번에 이제 엄청난 이분의 그냥 카리스마, 용감한 어떤 그런 모습들이 드러났죠. 이런 분들. 또 아니면 지금 제야가 아니죠 참. 좀 필드에 뛰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외곽에 지금 도사리고 있는 인물 중에 한 명 찾는다면 우병우 정도 이런 사람들이 새로운 어떤 여권, 새로운 보수를 이렇게 떠맡을 그런 어떤 사람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요. 한동훈은 루비콘 강을 건넌 정도가 아니고요. 완전히 그냥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가지고 우리가 볼 때는 요단강 건넜다가 생각하는데 본인은 저것이 정치적 승부수라고 생각하겠죠. 어차피 칼은 뺐고요. 이번에 계엄군들이 한동훈 체포 이야기도 있었죠. 엄청나게 쫄은 것 같습니다. 저는 한동훈은 지금 겁을 엄청나게 먹었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검사 노릇만 했잖아요. 남에게 칼 들이대는 일만 했거든. 자기가 칼 맞을 위치에 서니까 지금 겁을 내고 있는 거예요. 한동훈은. 지금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윤 대통령이 또 계엄령을 발동할지 모른다. 빨리 직무정지시키자. 난리를 치는 겁니다. 겁을 먹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쫄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또한 마찬가지예요. 저들은 군이 움직이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더라고. 옛날부터. 운동권 세력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군이에요. 군. 경찰은 무서워 안 합니다. 경찰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이게 데모 시위하면서 이겨본 적이 많기 때문에 군만큼은 저들도 어쩔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그 군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국군 통수권자가 대통령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도 한동훈도 지금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도 지금 최후의 어떤 그런 어떤 모습이 나온 겁니다. 대통령 아웃시키자. 바로 여기에 동의했고 탄핵은 탄핵이고 직무정지는 직무정지겠지만 어쨌거나 대통령 권한을 무력화시키고 무장 해제시키겠다 이런 겁니다. 자,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순순히 당하고 있을 분이 아니겠죠. 저는 다른 어떤 초강수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어쨌거나 짧은 시간이지만 선관위를 털었잖아요. 거기서 설사 서버를 갖고 나오지 못했다 하더라도 뭔가 작은 단서라도 나왔을 겁니다. 그거를 갖고 대국민 아마 상대로 국민들을 상대로 뭔가 이렇게 알리지 않겠습니까? 대국민 담화가 될 수도 있고 기자회견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거기서 충격적인 내용을 공개하면서 대통령으로서 구국의 결단을 다시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럴 때는 군도 움직일 거예요. 지금은 군이 선뜻 움직이지 못했던 게 정치적인 이유로 움직인 것처럼 보여가지고 군 장성들이 다소 쭈뼛거렸을 겁니다. 겁을 냈을 겁니다. 이거 자칫하면 쿠데타 이런 걸로 걸린다 이런 식이 될 수도 있겠죠. 자칫하면 내란 이런 쪽으로 좀 이렇게 뒤집어 쓰이면서 그냥 자기 인생이 조지는 줄 알 겁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요.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는 쪽은요.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로 몰아갑니다. 내란 수괴죄 이런 식으로 몰아갑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킬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반대로 말이죠. 제가 볼 때는요. 이재명, 한동훈 이런 자들이 내란에 들어갑니다. 지금 누가 더 내란이냐. 누가 진짜 내란이냐. 이걸 갖고 저는 한동훈이 지금 이런 위치에서 있다 그러면 이건 반역죄입니다. 내란죄, 반역죄는 한동훈입니다. 이재명입니다. 대통령 그 반대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은 오히려 대통령 쪽을 내란죄로 몰아붙이는 거 있다. 그래서 지금 엄청난 어떤 프레임 싸움, 여론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여론에서는 지금 대통령이 불리합니다. 모든 언론이 대통령과 반대예요. 지금 우파 유튜브 일각, 그리고 광화문 이 정도가 지금 대통령을 지금 지지하는 목소리거든.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한 3분의 2 정도. 이거 가지고는 약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쟁이 터졌고 이 상류 12 순신불사 같은 그런 어떤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순신 장군의 그 대역전 같은 그런 것이 지금 우파에서 지금 일어나야 되고요. 자, 그러자면 지금 딴소리 할 게 없습니다. 전부 윤석열 대통령 중심으로 모여야 되고요. 그걸 이제 촉발시키기 위해서 그 힘을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저는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도 발언을 해야 돼요. 그냥 이걸 정치다 생각하고 지켜만 보고 있으면은 이 자칫하면 충격적인 결과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